여기를 편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 틸팅 기능을 전동 시트에서만 제공돼요. 그럼 2열 시트가 완전하게 뒤로 리클라이닝 된 상태에서 3열을 펼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높이는 대략 60cm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GV80은 개인적으로 시승 때 한번 타보고요, 또 중간에 한번 타보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재 차량은 3.0 디젤 엔진 차량입니다. 어디가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2.5 가솔린 엔진과 3.0 디젤 엔진에도 드디어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제공됩니다. 제동 성능 향상과 주행 성능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실내도 보시죠. 1열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시트 등의 변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감성적인 실내 공간은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불만도 없었고 경쟁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2열의 공간인데요, 2열 공간 체크해 볼게요. 우와, 어떠신가요? 2열에는 독립 시트와 함께 6인승을 상징하는 콘솔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2열입니다. 6인승 시트가 새롭게 추가되면서요, 독립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간에는 콘솔이 제공되어서 각각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겠죠. 콘솔 디자인 먼저 보시면요, 기존 콘솔과 거의 동일한 그 정도의 사이즈의 조작부가 제공되고요, 앞에는 컵홀더,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6인승의 경우 앞에 1열보다는 2열 공간이 오히려 더 상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을 여기에 모신다면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센터 콘솔은요, 단순히 콘솔만의 기능은 아닙니다. 감성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쪽 부분에 앰비언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착자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시트의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전동 시트와 동일한데요, 보시면은 조작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앞으로 움직이죠. 조절의 폭은 제법 넓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레그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밀리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의자 자체가 지금 앉은 자세는 정자세인데요, 이렇게 간다면 불편하겠죠. 어쩌면 GV80에서 가장 큰 장점은 경쟁 차량인 BMW, X5, 벤츠, GLE도 제공하지 않는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의자의 시트의 등받이가 조절된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기울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기본 자세 최대한 앞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돼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저 역시도 편하지 않고요. 뒤로 제쳐 보겠습니다. 뒤로 젖히면 우와,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꼭 제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님이 단잠을 주무신다면 마음까지 편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동 시트를 추천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리클라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고요, 또 뒤로 한번 눕히잖아요. 자, 앞으로 먼저 조정했을 때는요, 허리가 서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자연스럽게 받쳐지는 구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동 시트든 전동 시트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뒤로 완전 젖혀볼게요. 허리가 뒤로 눕혀지면서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연스럽게 앞에가 올라오거든요. 뒤로 한번 젖혀보겠습니다. 시트가 올라오고 있죠. 즉 시트가 뒤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를 편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 틸팅 기능을 전동 시트에서만 제공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밑으로 내리는 건데요, 이 정도 공간이 남고요, 위로 당겼을 때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2열 공간은 슬라이딩 그리고 리클라이닝, 시트를 높이는 틸팅 기능 세 가지가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단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6인승 독립 콘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콘솔을 선택하는 가격은 무려 250만 원입니다. 6인승과 7인승에서 7인승 3열 시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15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할지 이 부분도 꼭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등받이 전동을 조절하게 되면요, 등받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 앞쪽과 닿게 됩니다. 지금은 등받이를 완전히 뒤로 뺀 상태에서 윗부분이 닿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등받이를요 좀 앞으로 당겨서 한번 닫아 볼게요. 시트를 앞으로 한 상태에서요, 최대로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접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아쉽게도 시트와 저렇게 닿아서 이 부분이 다시 간격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시트 포지션으로 좀 개선이 되길 바라고요. 궁금한 전동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과 3열의 전동 기능을 바로 여기서 작동하게 됩니다. 앞에는 2열 레프트, 2열 라이트, 3열 레프트, 3열 라이트. 2열 한번 접어 볼게요. 하나, 둘. 뭔가 이렇게 접히면 근사하죠. 현재 2열과 3열이 모두 접힌 상태인데, 아쉽게도 보시면 이 콘솔 공간 때문에 이만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요 정도가 되니까 10cm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완전히 플랫하게 차박 시 공간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유기스의 단점이죠. 측면부에서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시트는 구조상 완전한 풀플랫은 원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제법 있죠. 그리고 저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콘솔이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에어매트 등을 깔게 되면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직접 높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이 실내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높이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바닥면에서 실내 전고까지 높이는 대략 60cm가 나옵니다. 2열이고요. 이번에는 2열 시트와 3열 중간에서 한번 재볼게요. 아마 구조상 GV80 안쪽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상되고요. 가장 높은 실내 전고는 800mm입니다. 이 정도라면 고개는 약간 젖혀지지만 실내에서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형 SUV에서 가장 큰 단점은 높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렁크 전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렁크 전고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고는 754mm입니다. 75.4cm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일반 대형 SUV보다도 3열 시트가 있어서 이 공간은 좀 낮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펼쳐 볼게요.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3열 시트도 펼쳐 보겠습니다. 뭔가 보여주기에 괜찮은 기능인데 처음 작동할 때 오너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개 다 함께 접어 볼게요. 3열, 2열. 예전에 익스플로러와 같은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는 GNS GV80에서 적용됩니다. 그럼 2열 시트가 완전하게 뒤로 리클라이닝 된 상태에서 3열을 펼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시트가 완전히 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3열을 펼치게 되면 간섭이 발생되죠. 이 상태에서 3열을 눌러보겠습니다. 3열을 누르면 2열이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 3열이 펼쳐지고요. 다시 2열은 원래 위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조정이 됐죠? 그리고 움직이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능을 잘 해놨는데 왜 모니터가 닿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V80 22년식 연식 변경 차량을 봤는데요. 6인승의 장점도 있고요. 또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GV607C와 함께 GNS 브랜드는 새로운 차가운 느낌의 전기차의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는데요. 연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로고가 그대로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역시 이 부분이에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최신 차량들은 리어 와이퍼가 위쪽으로 숨어지게 되죠.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실내도 체크해 볼게요.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편의성인데요. 텔리세드나 소렌토와 같은 차량을 보면 이 부분에
USB 충전 잔다가 있죠. 포켓 USB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연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USB 단자는 요 밑에서 제공이 돼요. 아쉽게도 현재 방식이라면 요 하단에서 연결해서 스마트 기기를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6인승 독립 시트를 포함한 2022년식 변경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